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여러분 피부로 막 뭔가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뭐 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회 변화가 뭐 인공지능이다,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그랬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이 뭘까?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쉽게 이렇게 자꾸 빨리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은 인공지능이 그냥 하룻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능하고 인공지능을 대결시키면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분 지능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의 지성, 그 지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식보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최인지의 지자가 있잖아요. 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지식 지자였었어요. 최인지. 최인지를 그냥 읽어보시면 최인지. 영어의 최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덕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덕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개발한 거. 지. 덕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최. 거의 망가진 것 같아 몸이. 거꾸로 뒤집으면 최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최덕지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최.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인생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인. 어질인자는 뭐냐? 저게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인이에요. 인. 저 인은 언제 생기냐? 내가 직접 타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맞아. 제가 저래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때 비로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반성할 때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반성하세요? 아니면 가슴에 대고 반성해요? 그러면 생각은 가슴이 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 여학생들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픈 부위가 달라요. 예? 그 왜 그러냐?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 없을 때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는 건 나하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잖아. 남의 편, 남편. 예?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렇게 체험을 하고 공감이 되면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정리가 되면 그게 지식이야. 그런 지식이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누가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 몸이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낸 거예요. 체인지의 지자를 지혜의 지자로. 저 지혜는 지식하고 다른 게 밑에 날일자가 붙어 있죠. 지식 지자에다가. 날일자가 뭐냐면 해. 지식을 계속 축적해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깨달음이 오면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올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줬어요. 네?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가르쳐준 대로 잠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왼쪽에 보니까 비슷한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찾아갈 때 머리를 써서 찾아가요? 아니면 기계가 찾아줘요? 기계가 찾아주는 동안 여러분 머리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 머리의 용도는 앞으로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머리의 용도는 세 가지밖에 안 남아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해요. 세 번째, 머리 쓸 때 한 명, 두 명. 이거 이외 용도 이외에 앞으로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몸으로 움직여서 불편하게 자꾸 몸을 상황에 빠뜨려야 돼요. 불편한 상황에. 불편하지 않으면 기계가 여러분의 불편한 걸 다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기계한테 맡겨놓고 몸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퇴화되고 머리도 퇴화되고. 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여서 지혜를 쌓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미없으면 강의 마치고요. 네. 자, 여기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밑에 거. 자, 지금 지금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있는 책들이 너를 알리자. 이게 괴테가 한 말이에요. 괴테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1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지금 비슷하게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색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돼요. 자, 두 번째,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년 365일 중에서 내가 자주 가는 곳,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나 사무실. 사무실 갔다 집에 가고, 집에 갔다 사무실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를 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사무실 말고 딴 데 가야 돼요. 사무실하고 집을 가니까 직장인이 된 거예요. 직장 말고 가급적 딴 데를 가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가겠어요? 엉뚱하게. 네?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오고. 자꾸 엉뚱한 데를 가봐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읽는 책. 우리나라 2017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성인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서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요. 책을. 그러니까 4자가 죽을 4자가 돼서 4차 대량 실업혁명이 올 거예요. 책을 안 읽으니까. 책 안 읽고 주로 뭐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 책 읽어요? 이거 뭐야? 핸드폰 보죠. 제발 좀 책 좀 사가지고 읽으세요. 일단 내 책부터 사가지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세요. 책을.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세 가지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체인지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색다른 도전 체험. 아까 말하면 내가 자주 가는 곳, 체험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람인자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자극. 전문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공 서적을 읽으면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자기가 판 우물에 매몰된 사람. 깊이 파가지고 깊이 대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일수록 다른 책도 읽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체인지. 여기 아웃사이트하고 인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인사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통찰력. 단어를 쪼개보면 인, 안에 가서 사이트 보는 거예요. 안에 가서 보는 게 통찰인데 그 통찰이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인의 반대. 아웃. 바깥에 나가서 봐야 돼. 자, 내가 가보지 않았던 바깥에 나가 체험을 바꾸고 내가 늘 만나던 사람 요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 만나고. 그죠? 내가 읽던 책을 벗어나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세 가지 아웃이 바뀌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 자, 그래서 체인지에 제가 몸체자를 맨 앞에다 세운 이유는 체험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고 그러죠. 야, 지금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누구나 안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딴짓을 해야 돼. 딴짓. 딴 사람 만나고 예? 딴 데 가보고 딴 책 읽고 딴짓을 하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생물학적 용어 중에 벨트와 운벨트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운벨트라는 게 뭐냐면요. 풍뎅이가 여러 웅덩이에 사는데 얘는 평생 여기밖에 가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얘의 주관적인 세계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벨트.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에 잘못 날려가가 딴 데 가봤어. 와, 별천지가 있는 걸 얘가 난생 처음 아는 거예요. 행동 반경을 벗어나서 저쪽으로 자꾸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에도 이런 말을 썼어요.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손전등이지만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이다. 손전등과 전조등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손전등은 가까운 데밖에 비칠 수 없는 작은 아이디어밖에 안 나와요. 앉아서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하고 막 적용하고 해보니까 전조등, 자동차 전조등 멀리까지 비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자꾸 행동해보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공감이 오고 그러면 이제 몸으로 체화, 육화돼서 생기는 게 뭐냐? 지혜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땀을 흘리는 사람하고 앉아서 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릴까요? 침을 흘릴까요? 땀이요. 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죠. 그럼 땀과 침의 차이를 집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땀하고 침의 차이는 뭘까? 열정은 땀이라고 써놨고 열광은 침이라고 써놨는데, 열정은 뭐냐면 내 일에 몰입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르는 게 열정이에요.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부산물로 침이 나와요. 이게 열광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침이 나오는 사람들은 지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막 몸을 움직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그래봐야 이게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응? 여기 에디슨도 99%의 천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99%의 노력, 1%의 영감인데, 사실은 1%의 영감도 사실은 99%의 노력을 땀을 흘려야 그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4차 산업혁명 오니까 빅데이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잘못된 착각일 수 있는 게 저 빅데이터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분류해보고 저기다 의미를 부여해보고 관계를 만들어보고 해석해보고, 이런 건 인공지능이 하나에 사람이 하나예요. 저 빨간 칸 안에 있는 지능으로 만드는 지식도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저기까지 인공지능이 넘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성으로 만드는 지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음식을 보관할 때 인간이 막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가지고 상온에서 음식을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 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걸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음식을 더 어디다 집어넣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냉장고가 6개월 동안 안 돼. 전 세계 지금 전기가 다 안 쓸,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죽을 수 있어. 다 몰살할 수 있어. 썩은 음식 먹어가지고. 왜냐하면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머리를 안 쓰고 자꾸 기계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를 안 써요. 그래서 점점 인간이 갖고 있었던 숭고한 지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인간의 삶은 닫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불편함을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네? 제가 지식 생태학자라는 건 아시나요? 전 세계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식 생태학자는. 지식 생태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여기 보시면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 위에 관찰, 오른쪽 하단에 고찰, 통찰, 성찰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새가 도요새입니다. 도요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자, 그럼 여러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오나요? 비가 올 때 나오죠. 그럼 신기하지 않나요?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어떻게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알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 피부로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도요새가 잡아먹는데, 저 새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위기. 비가 안 오는 날은 지렁이가 어디 가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제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제가 땅 위에서 지렁이를 먹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얘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요. 빅데이터를, 자료를. 네? 관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뭐냐? 그걸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관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고찰.
그 순간 지식으로 바뀌면서 깨달음이 와요. 곧, 각성, 통찰. 아, 비가 올 때 나오네. 그러면 제가 비가 안 오는 날은 내가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요사가 어떻게 할까요? 비 안 오는 날은. 저 우리 아나운서분은 새를 능가한 IQ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부리로 땅을 찍고 다녀요. 예? 그럼 땅이 울리니까 어떻게 이제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예, 지렁이 입장에서는 말은 하는데 날벼락인 거죠. 예,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를 관찰, 고찰, 통찰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지혜,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원리를 뽑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대입하는 학문을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든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모기, 파리, 참새, 뭐 저런 도요새, 지렁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대입하는 융합 학문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회수 작가님이 인간은 4가지 눈을 갖고 있다. 여기 보시면 유관, 뇌안, 심안, 영안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햄버거를 비교해 봅시다. 햄버거를 먹으면 침이 나온다. 이건 얼굴에 붙어 있는 유관이에요. 유관, 육체적인 눈.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는 뇌안이에요. 자, 왼쪽에 유관은 데이터를 보는 눈이고, 이 뇌안은 이리저리 따져보는 눈이에요. 과학적으로. 네? 그래서 햄버거에 지방이 많으니까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는 정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심화는 뭐냐면 이제 시인들이 갖고 있는 눈이에요. 마음 심자, 가슴으로 생각하는 눈. 햄버거를 먹으면 소의 아픔이 연상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소의 아픔을 연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심한이 거의 심하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장 바꿔가지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갖추려면 시인들이 쓴 시집을 많이 읽으시면 공감 능력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빨리 의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빨리. 의자 미안하다, 내가 좀만 살 뺄 테니까. 그래서 의자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를 가슴으로 생각해가지고 의자가 뭐라 그러는지 받았으면 그게 시만이 되는 거예요. 저 왼쪽 영안은 뭐냐? 영혼의 눈인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면 소의 아픔이 연상된다를 넘어서서 햄버거를 먹을수록 쥐고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해가 쉽게 안 가죠? 저걸 전문 용어로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햄버거를 먹으면 소고기가 필요하겠죠. 햄버거를 더 빨리 많이 먹으면 소고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소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소를 더 빨리 길러야 되고, 그러면 기존의 아프리카 삼림을 목초지로 바꿔가지고 소 기르는 대로 바꾸면 이제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아, 햄버거가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 온난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지혜를 갖고 있는 영혼의 눈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혜는 바로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영혼의 눈인 거예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죠? 네. 자, 그러면 지하철 타시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자,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있잖아요.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미 와요? 가슴으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아서 제가 이분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다음 역에 딱 내리시더라고요. 자, 저기 데이터가 뭐냐면 가방을 싼다, 노선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행동거지 표정이 불안한 모든 현상을 데이터라고 그래요. 자료. 이걸 엮으면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내릴 것 같아. 이분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분이 내리니까 옆에 분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빈자리로. 그리고 본인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멍하니 있다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잖아요.
이런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들어 탄생하는 게 위스덤이에요. 지혜. 체험적 지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하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중간에 양다리 설치해요. 양다리 이렇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제가 더 빨리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행동의 변화가 온 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식을 쌓고 이런 공부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또 글을 하나 써갖고 왔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생각을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자리 잡기에 실패한 이런 당해본 덕분에 지하철에서 금방 자리를 잡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쌓게 된 거예요. 지혜를 쌓는 또 하나 이제 공부 방법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금고라는 유명한 금고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장님이 김용호 회장님인데 선대 창립 설립자세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진짜로.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금고 여는 노하우를 특별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 가시다가 금고를 하나씩 털어갖고 가세요. 어떻게 여냐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금고를 열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 엄마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한테 선물로 줬어요. 김치 담그는 노하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양념 넣고 이렇게 그대로 딸내미가 엄마가 담근 매뉴얼대로 김치를 담갔는데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딸내미가 매뉴얼대로 담근 김치 맛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손맛. 머리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손맛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는 손에 들어있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지식이에요. 온몸에 들어있는 체화되어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금고 여는 노하우도 이분은 금고를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전 세계에 진짜로 손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손의 미묘한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를 다 익힌 거예요. 머리로 익힌 게 아니라 뭐로 익혔다고요? 손으로. 그래서 지혜는 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라호텔에 있다가 저 청담동에서 스시효라는 초밥집 차리신 안효주 씨, 이분은 초밥 만들 때 밥을 딱 집으면요 밥톨이 350개가 집혀요. 희한하지 않아요? 두 번째도 350개, 세 번째도 350개. 350개 집는 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어요? 매뉴얼?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절대 프로세스로, 책으로, 언어로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효주 씨한테 가가지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면서 일단 청소부터 해야 돼. 가서 자세를 낮추고 무릎 꿇고 처음부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엄마하고 김치 담그는 노하우 매뉴얼로 만든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장금 드라마에 한상궁이 장금이가 한상궁이한테 밥은 할 때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한상궁이 뭐라고 그래요? 자작하게. 김치 만들 때 양념은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이런 거는 계량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손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생활의 달인에 나온 저분, 여러분 여행 가방 들고 다니다가 비밀번호 잃어버리죠? 네.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 비밀번호 순식간에 열어버려요. 어떻게 여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열어버려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체험을 해봐야 체인지의 인, 느낌이 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이 머리로 올라가서 정리되기 전에 들이대고 저질러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대학이 있어요. 여기 세계 최고의 대학,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전공이라고 있어요. 응?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생각이 풍부한 사람들,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들이대고 저지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드리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아님 말고라고 제가 어쩌다 어른에 가서 강의했어요. 아님 말고. 드리대학교 부속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도 있어요. 동심원이라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도전해야 돼요. 낯선 세계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두렵죠? 왜 두려운지 아세요?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운 대상은 없어요.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두려운 세계에 도전하면 내가 쓸데없이 두렵다고 생각했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글씨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는 생깁니다. 자, 들이대고 저질러야 될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 언제예요? 지금. 여행을 떠나기 가장 좋은 때? 지금. 맛있는 거 먹기 좋은 때?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절호의 시기입니다.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비가 오나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회식을 해가지고 속을 회복한 다음에 내일부터. 그래서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 해가지고 계속 부르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저렇게 몸에 때만 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인지, 직접 지금 색다른 곳으로 떠나세요. 카드 갖고. 네? 카드는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긁힌다. 이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많이 긁으세요. 어차피 긁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던져서 도전하고 체험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